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먼저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기. 그 다음에 그런 사람으로서 행동하기. 행동하기는 호흡, 음식, 운동과 휴식. 그래서 오늘은 그 행동하기의 마지막 시간으로 환경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환경은 이제 자연 환경 속에서 살게 되고 사회적 환경, 인간관계를 말하죠.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동체나 국가, 이렇게 인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연 환경과 또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분리돼서 나 혼자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인체를 보더라도 우리 그 몸 안에는 수십조 개의 세포와 그 10배인 수백조 마리의 미생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와 미생물들이 서로 잘 협동하고 그 화목과 조화를 이루어지면 건강하고 행복할 텐데 그 화목과 조화가 깨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염증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세포를 내 몸 안에서 분리해 가지고 따로 떼어 놓으면 그 세포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존립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우리나라는 사람을 이 지구 밖에 또 이제 우주 밖으로 분리해 놓으면은 자연 환경이나 이 사회적 환경으로도 분리하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것을 깜빡 망각해 가지고 이 자연 환경이나 사회 환경 속에서 서로 화목하고 좋아하는 삶을 이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병도 생기게 되고 풍요가 어긋나게 되고 불행도 오고 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어쨌든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고 또 사회적 환경, 인간관계의 화목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에게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거기에서 화목과 조화가 깨져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병과 삶에서 고통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를 들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에게 이제 제가 이제 1994년부터 아바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배워가지고 그럼 아바타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떻게든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을 이룸으로써 함께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훈련법인데 그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많은 어려운 환자들이 좋아지게 되고 삶의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1995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의과대학 교수로 있을 때인데 그 60대 그 여성 자궁경부암 말기 환자가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외과 의사인데 이제 왜 그 산부인과 환자가 찾아왔냐면은 방사선 치료라든가 항암 치료라든가 이런 걸 하더라도 이제 어떤 이제 반응이 없고 이제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제 제게 찾아왔는데 분비물이 너무 많고 냄새도 너무 많이 나가지고 뭐 너무 제가 그 환자를 진료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기저귀를 몇 개를 차고도 해결이 잘 안 되고 그분을 이제 제가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서 이제 치료를 하기로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이분에게 제가 하는 방법은 먼저 이분에게 병력을 보면은 왜 다음과 같은 치료 방법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20살에 시집을 갔는데 청상 과부의 이제 외아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39살 먹은 이제 그렇게 젊은 시어머니였어요. 근데 그 남편은 이제 건설 청부업을 하는데 따라다니느라고 이제 주중에는 이제 그 외제가 있고 이제 주말에만 오는데 이제 평소에 이 39살 먹은 시어머니를 이제 20살 먹은 이제 새색 씨가 이제 모시고 무던히 잘 모시려고 애를 쓰는데 주말에 남편이 돌아오면 이 시어머니가 괜히 남편에게 고자질해가고 네 아내가 나를 잘못 모신다 하고 험담을 하고 뭐 질투심을 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남편은 자기 어머니 말만 믿고 우리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데 나를 유복자로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나 하나를 보고 살았는데 벌써부터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못하느냐고 그래가지고 폭언을 하고 막 폭행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그 새색 씨가 너무 황당하고 아주 슬프고 이제 오래되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두렵고 희생당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인의 살아온 그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서 이 부인에게 암이 발병한 이러한
심리적 배경, 특히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이 암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입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해독과 면역 증강요법, 되게 모발 검사를 한다거나 또는 혈액 검사를 해서 그 이제 환자의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가 또는 노폐물도 해결하고 또 면역을 증강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도 하면서 가장 중심적인 치유는 제가 이제 아바타 프로그램에서 배운 방법 중에 화해 언덕 오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삶에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분노를 떠나게 하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축복을 하고 보이는 모든 대상을 다 곱고 아름답게 보게 하는 이제 이런 훈련법인데요. 그래 낮에는 이제 산책을 하면서 계속 이 화해 언덕 오르기라고 하는 이 방법을 하게 해서 그 부인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와 희생당한 느낌이 사라지도록 하는 방법을 하고, 이제 저녁에는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밤에 이제 혼자 고요한 공간에서 그냥 먼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는 그 너무 맹숭맹숭하고 아무 느낌이 안 드는데 한 30분쯤 이렇게 하고 나면요, 모든 사람이 정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사무치게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에게 먼저 친정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걸 하고, 이제 저녁에 그 다음 날은 자기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했는데, 배우자에 대해서는 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시어머니에 대해서 시어머니 감사합니다를 계속 했는데, 시어머니가 꼭 독사처럼 보이는데 감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날마다 반복해서 이제 밤이면은 시어머니 감사합니다를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요, 새벽 1시쯤 됐는데 병실에 있는 간호사한테서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자궁경부암 환자가 지금 간질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침대 밑으로 떨어져갖고 막 발작을 해서 너무 이제 응급적인 상황이니까 빨리 좀 나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이제 병실로 갔는데 간질 발작이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환자는 이제 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눈물을 막 비오듯이 쏟아지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그날 밤에 정말 시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시어머니를 볼 때는 정말 악하게 보이고 나는 선하고 시어머니 잘못하고 나는 잘못이 없고, 이렇게 40년 동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늘에서 내 모습과 시어머니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부인 말이 의하면은 시어머니가 악하고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악하고 잘못했구나. 내가 시어머니 입장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구나. 꼭 영화 필름처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데, 너 대여섯 살 먹었을 때부터 남을 잠깐 훔치는 버릇이 있었잖아. 너 남을 속이고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남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마음 안에는 악하고 거짓되고 아주 위선적이고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데, 시어머니가 악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악하고 거짓되구나. 하늘에서 거짓되고 악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시어머니를 천사로 내려보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서 보는 허물이 정확하게 자기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아바타 프로그램에 가면 이제 자기 기만의 신호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자기한테 쏙는 거. 거의 남에게서 보이는 그 허물이 정확하게 자기의 허물이 상대의 거울에 보이는, 그것을 자각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오늘 밤에 그 부인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정말 곱게 보이고 내가 추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정말 천사처럼 보이게 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병실에 회진을 갔는데요. 그 부인의 그 자궁경부암 환자의 부인의 얼굴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편안하고 이완되어 있고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거울을 하나 사가지고 선물로 줬습니다. 날마다 이 거울을 보면서 무조건 웃도록 하는. 우리 이제 아바타코스에 가면은 의지 일개울이라고 그래가지고 행복감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웃어라. 예. 또 웃음이 나올 때까지 나는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라. 이런 훈련법이 있거든요. 노먼 커슨스라고 하는 불치병은 없다. 웃음 후 치유학이라고 하는 미국의 언론인이 불치병인 강직성 척추염에 걸려갖고 그 사망하게 됐는데 계속 웃기 연습을 해가지고 자기 병이 사라져서 질병의 회복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내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미국 UCLA 의과대학 교수로 특채된 이제 그 유명한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에게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나서 거울을 주고 날마다 밥을 먹으면 30분씩 계속 뭐 행복감이 안 일어나도 무조건 일단은 웃고 봐라. 이제 그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면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남편 감사합니다를 계속하게 하고 낮에는 화연도고리 밖에 나가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가 사라지게 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해서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축복을 말하고 이 천진만물이 다 곱고 감사하게 보이는 이제 그런 연습을 하고 그리고 밥을 먹은 다음에는 계속 웃기 연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한 이제 2주 전부터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이제 한 달쯤 됐는데 이제 분비물도 많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학적 치료도 같이 했는데 석 달쯤 됐는데 등산도 다닌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무슨 특별한 치료법을 한 게 아니라 그 부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암의 심리적 배경인 분노와 두려움과 슬픔과 피해의식이 사라지고 다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고 천지만물이 다 곱게 보이니까 유전자가 바꿔진 거예요. 이게 이제 공감하는 유전자라고 그 독일 의사 요하임 바우어라고 하는 그 독일 의사이자 그 신경학자가 최근에 공감하는 유전자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유전자는 틀렸고 공감하는 유전자가 맞다. 요즘 이제 그 후성 유전학에서 이제 그런 논쟁이 있는데 내 마음에 내가 어떤 감정, 뭘과 공감을 할 때 유전자가 바뀌어지는가. 그래서 그 부인은 과거에 분노와 두려움과 적대 감정이 계속 유전자로 하여금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깨워서 암을 발병시켰는데 이젠 정반대로 정말 감사와 기쁨과 행복감이 돌아오니까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는 수치는 꺼지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치유가 됐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거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밌는 것은 그 뒤로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기한테 잘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특별히 대접을 한 것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한 번은 너희들 사는 아파트가 너무 적으니까 내가 돈을 더 대줄 테니까 아파트를 큰 데로 옮기거라. 막 이런 전화까지도 하고. 그래 이제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났는데요. 그 부인은 이제 아까 그 자궁암 부인은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그 친환경적 생활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농촌 마을로 가가지고 전라남도 강진으로인가 갔습니다. 그 부인이 이제 광주에서 이제 살다가 발병을 했는데 자연과 화목하고 조화를 하는 유기농 농사도 짓고 그분이 이제 암이 다 사라졌는지 어쨌는지 제가 이제 그 뒤로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아마 이제 암이 정지됐지 않을까. 이런 것보다 암 면역 평형 상태, 캔서 임뮨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합니다. 의학용어로. 암 동면기, 암 휴면기 그래요. 도머넌트 캔서 셀. 암이 잠들어 버려요. 암을 가지고도 오래 살고 이제 암이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와 조화가 이루어지니까, 즉 화목이 이루어지니까 암세포와 내가 이제 화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부인이 좋아진 때로부터 약 한 10년쯤 후에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30대 여성이 자궁경부암 환자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궁경부암을 치료를 잘한다는 아까 그 환자한테 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좋아지니까 이제 자궁경부암 환자 젊은 여성에게 전홍준 박사한테 가면은 자궁경부암을 치료를 잘한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을 치료를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저에게 왔어요. 나는 처음 온 60세의 그 자궁경부암 환자의 자궁경부암을 치료를 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암을 만들어내는 그분의 생각과 신념을 바꾸게 했을 뿐이다.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환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환경과 관계 속에서는 자연 환경과의 우리가 늘 화목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지 말고 이제 환경과 자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게 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병과 고통의 원인은 화목이 안 돼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과 화목을 회복하는 방법. 그러한 이제 평소에 연습을 하는데요. 아까 이제 화연도 고르기와 같은 방법,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산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선 자연의 모든 대상을 정말 신의 아름다운 그 예술 창조품처럼 감탄하면서 이제 감사하며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제 감탄이 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건성으로 봐서 그러지 이런 나무 잎을 보나 또 날아가는 새를 보나 그리고 구름이나 푸른 하늘을 볼 때 정말 잘 본다고 할 때는 정말 감탄이 일어납니다. 예, 정말 아름다운 신의 예술 작품처럼 감탄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 중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감탄이 일어나야 돼. 진짜로 감사하고 정말 기쁘다고 하는 그러한 감탄이 일어날 때 아까 공감하는 유전자처럼 유전자가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평소에 늘 무심코 다녔는데 이제 모든 대상을 정말 감탄하면서 감사하며 보는 것입니다. 제가 1995년에 독일의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바타 프로그램을 훈련받으러 갔는데 프랑크푸르트에 가면은 그 단골 관광 코스로 괴테 하우스에 많이 갑니다. 그 괴테가 살았던 생가를 이제 그 갤러리처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이제 미술관에를 제가 95년도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너무 감동스러운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그 호수 물 위에 보름달이 뜨는 그림이었는데요. 18세기 사실주의적 그림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양쪽에는 갈대밭이 있고 호수 물 위에 정말 아름다운 보름달이 뜨는 그런 그림인데 제가 그 그림을 보자마자 제 마음에 그냥 저절로 감탄이 일어나. 이래서 그림을 예술 작품이라고 하구나. 예술이라고 하구나.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 미술 시간에 내가 너무 미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 몰라가지고 미술 시간을 소홀히 하다가 화장실 청소도 많이 하고 벌 받기도 하고 그림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 그림을 보자마자 우와 감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그 보름달이 뜨는 것을 문득 보면 우와 좋다 이런 감탄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와 같이 모든 대상을 볼 때 그 감탄이 일어나도록 하는 연습, 그게 아까 말한 아바타 프로그램에서 하는 연습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 유전자에 엄청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사람은 허물이 보이고 밉고 정말 기분 나쁘게 보이고 그러더라도 그것을 정말 재밌는 드라마를 보듯이 저런 드라마도 있구나. 우리가 TV에서 드라마를 볼 때 이 비극적인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배우를 미워하진 않지 않아요. 이렇게 나쁜 악역을 보더라도 저런 드라마가 있구나. 이제 떨어져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때 정말 예술 작품처럼 정말 재밌는 드라마처럼 보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환경과 관계는 우리가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늘 생각해 보면은 앞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숨을 쉬는 공기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는 음식, 흙에서 나는 이런 음식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흙을 밟고 햇빛을 쬐이고 재밌게 노는 그 자연에 대한 대상이 감사하고 잠을 잘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자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있는 우리 가족이나 또는 직장이나 공동체나 국가나 인류 모두가 내가 분리해서 살 수가 없는데 다 나와 함께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로 본다고 할 때는 다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대상을 감사하면서 감탄하는 이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저절로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우리 앞에 창조가 되고 우리는 그런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